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채용에 지원을 했거나 앞으로 뛸 채용에 또 곧장 지원할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은 쓴소리,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분들은 영상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정말 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앞으로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그러겠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채용이 수도 없이 쉴 틈 없이 우후죽순, 그야말로 정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이 막혔었던 만큼 그 막혔던 것이 확 뚫리면서 정말 많은 기회가 오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채용들이 있음에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분들은 지금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과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채용이 떴으면 좋겠다, 언제 떠요, 언제 뜰까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막상 그 채용이 떴을 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떠버렸네,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 다음 주에 시험 치는데, 나 아직 목표 성적 받지 못했는데, 나 아직 면접 준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준비 기간이 6개월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2년까지 무언가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고 늘어지기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멘토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조금 더 뼈 때리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승무원이 돼야겠다, 되고 싶다,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본 것과요,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에 나를 맞추어서 혹은 그 이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스펙을 쌓거나 면접 준비를 하는 노력을 했던 친구들은 사실상 수치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난리가 났던데, 생각보다 대한항공 채용이 이제 빨리 뜰 것 같은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막상 이 채용만을 기다리고 이 채용만을 준비하면서 일을 갈아왔던 분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빨리 떠서 내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면접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원은 해보긴 할 건데 뭔가 안 될 것 같은 나 스스로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지만 서류 탈락 혹은 면접 탈락이라는 실패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 출사표라는 것은 확실할 때 던져야 하는데, 그 출사표를 이곳저곳 저곳 이곳 그냥 여기저기 전부 다 동네방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출사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상 저는 이 취업 면접, 특히 이 승무원 면접은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일반 기업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내가 경쟁해야 될 경쟁자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도 않고요. 면접관들은 나에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일반 대기업 혹은 일반 중견기업 공채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객실 승무원은 어때요? 정말 많은 지원자가 우르르르 지원하고요. 면접도 우르르르,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팍팍팍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정신이 없고 내가 정말 잘난 부분이 있거나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정말 실력적인 부분, 경쟁력이 없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어필하지 못하고 그냥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준비가 덜 됐음인데, 자꾸만 내가 면접에 지원하고 탈락하다 보니까 이유 모를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데 막상 그냥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사에서 돌아오게 되겠죠. 죽음뿐이겠죠. 물론 면접이라는 것이 실제 전쟁도 아니고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죽음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나의
자존감이라는 영혼은 조금씩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라는 것은요, 절대 길어져서 안 되고, 길어지는 순간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루즈해지고 본인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객실승무원 그 직업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한번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경험 중요하죠. 경험해보는 거 중요한데 단순히 내가 경험을 해본다는 그 명목하에 너무 많은 출사표를 여기저기 던지지 않았는지, 이유 모를 탈락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토익 점수 600점도 안 되는데 지원, 600점 초반인데 지원, 물론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제 합격자 데이터 알죠?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랑 다 올리고 다 공개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잖아요. 600점대 본 적 있습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번외,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예외적인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설령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을 하실 겁니까? 외국어가 전혀 안 되고 이게 나에게 그냥 단점의 컴플렉스의 장애물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서 도움을 주려고요. 그거 여러분들 불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 영어만 잘해도 얼마나 행복한 삶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꼭 기본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서 면접에 지원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면접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온다고 합격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정말 준비된, 철저하게 준비된, 단련된, 훈련된, 경쟁력 가진 지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도 그냥 지원해서 그냥 대충 하고 오면 되겠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비용, 헤어 비용, 얼마나 많은 시간, 감정, 비용 낭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돈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마다 뭐 모든 게 리셋 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몇 번 지원했는지 다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그걸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 이력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일 수 있을지, 수많은 지원자 중에 한 명일지,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한 명일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입니다. 면접에서 실력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눈망울부터가 다르고요. 그 사람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겁에 질려서, 걱정에 질려서, 불안감에 질려서, 휩싸여서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눈을 제대로 응시했던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의 동공이 내 눈에 비춰진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유를 갖고 그 무대를 즐길 수 있을 때 그 면접장에 간다면요, 굳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1, 2, 3 안에는 제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여러분들 자신합니다. 내가 키가 조금 작던, 내가 나이가 조금 많던,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노력을 했고 그걸 면접장에서 보여주신다면요,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채용 많을 것 같으니까요. 갑자기 코로나 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조금만 진정하고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진심을 전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쓴소리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